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사님이 어떤 종목들을 제시해 주실지 박근호 이사가 고른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심택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저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심택의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박근호 이사님, 심택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자, 심택 오늘 시장이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실질적인 종목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판 쪽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는데 종목별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기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심택, TLB, 대덕전자 이런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왜 올라갈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판단이 되겠죠. 일단 소캠이나 이제 CXL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심택을 시장에서 봐왔던 시선 중에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단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좀 대두가 됐었고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이제 그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이제 적자가 냈다가 올해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흑자 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GTDR, 세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모멘텀이 좀 있긴 한데 심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심택만 나오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면 FCBGA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풀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근데 심택은 그 가장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지는 않죠. 과거에 다른 이제 기판 업체들이 좀 약간 고성능의 기판 쪽으로 몰두를 했다라고 하면 심택은 물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바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CSP라고 많이 부르죠. 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칩 사이즈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으로 반도체 기판을 모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오를 수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분이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니까 하나 좀 시장에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택의 최근에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 한 2, 3일에 한 번씩 나오는 똑같은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전환 청구권 행사했다라는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약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택한테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이 돈 대신 주식으로 달라.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전환권 행사 청구죠. 지금 심택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환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높으니까 주식으로 받아서 나는 싸게 받았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하면 되는데 총 이제 발행한 걸 따지면 한 2천억 내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심택의 거래 대금이 1,200억 훨씬 넘죠. 그래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니까 심택의 지주사인 심택홀딩스의 심택에 대한 지분율이 이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심택홀딩스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차트를 길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해 이제 심택이 한 300억 좀 약간 언더 영업이익 흑자를 이제 4분기까지 옮기 기준으로 시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심택이 영업이익을 얼마를 냈냐면 이때 3,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리포트들을 보면 그 다음에죠. 23년도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800억 적자를 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 좀 줄어서 470억 적자를 냈고 올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자, 턴어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소폭. 과거에 이제 3,500억과는 비교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턴어라운드를 하는 주가가 계속 좋아지는 영업이익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턴 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일단 모바일 쪽이 좋아져야 되고 이미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기판 공급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중심에 이제 심택이 가장 상승률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사실 최근의 흐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오르기 때문에 일단 뭐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최근에 이제 약간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 큰 어떤 물량들은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윗방향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을 첫 번째 종목 주셨습니다. 오늘도 10%나 넘게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기판 쪽에서 심택을 먼저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박근호 이사가 고른 종목은 무엇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셨네요. 저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눈이 많이 갔는데 궁금합니다. 자, 박근호 이사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100만 원 선은 좀 안착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굉장히 좀 자세한 어떤 팩트를 다 설명해 주셔서 특별히 더 드릴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개의 방산주들이 이제 다시 신고가를 썼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많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기사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방산주들과 조선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뉴스의 타이틀에 거론이 됐을 때만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방산주가 올랐겠느냐. 우리는 이걸 좀 약간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실적과 연관된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뭐 심리적인 센티멘탈적인 흐름만 연출을 시키고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전날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약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 고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서서 좀 약간 브리핑 해 주셨을 때 앵커께서 빠진 부분들 제가 몇 개 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이제 방산주, 그다음에 조선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리포트나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있긴 합니다만은 유가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가 얼마 정도 쌓여 있는지, 몇 년치가 쌓여져 있고 얼마 어치를 쌓여져 있는지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왜 방산주, 조선주들은 언제 수주를 할까 이렇게 막 그 어떤 주주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주가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으면 향후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실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신규 수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업사이드로 올려놔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 좀 살펴보면 일단 4년치 기준으로 한 31조 정도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온기 기준으로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4년치로 31조 원이면 사실 여기서 추가 수주 한두 개 정도 혹은 두세 개 정도 해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매출은 뭐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여러분들 뭐 동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무인기죠. 앞서서 설명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7,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게 그냥 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거 사주세요. 이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시너지 있는 사업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 해군에서 추진 중인 무인기 전력 지휘 통제함. 이게 한마디로 무인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이죠. 그 사업과 관련돼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름대로 향후의 모멘텀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이제 보진 않을게요. 이제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수급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분위기는 하지만 약간 외국인들 기관수들이 최근에 좀 약간 플랫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매도가 특별히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 에어스페이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느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도 잘 체크를 해보자 추가적인 수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또 실적 발표할 테니까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모멘텀을 쌓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심텍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를 특징주로 오늘 시장에 골라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근호 이사님의 포착 종목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실 건가요? 네, 오늘 캠트로닉스를 한번 좀 준비를 캠트로닉스요? 해봤습니다. 네. 자, 캠트로닉스 전자 부분이 있고 화학 부분이 있는데 화학 부분에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데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트로닉스 화학 부분에서 며칠 전에 나온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피그마라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화학 물질이죠. 이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걸 좀 약간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라는 것은 이게 이제 풀네임으로 우리가 부르면 너무 이제 진짜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피그마라고 시장에서 부르니까 피그미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미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산을 보통 많이 썼었는데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이냐면 일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공정 중에 이 피그미아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이제 나눠주거든요. 포토레지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토레지스트의 거의 70, 80%가 이 피그미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서 거의 썼었는데 이건 이제 캠트로닉스가 개발을 했는데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일본 그 피그미아는 뭐 4N이라고 불렀고 이번에 캠트로닉스는 5N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냐면 4N은 99.99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5N은 99.999라고 해서 이제 5N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초고 순도를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산보다 더 이제 좋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디에서 이제 캠트로닉스가 어디에다 납품을 하느냐. 뭐 기사상으로는 최종 고객사는 EUV 공정 사용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삼성전자죠. 캠트로닉스 공장이 평택에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부분은 이제 동진 세미캠에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캠트로닉스는 시장성을 많이 좋게 봐서 공장 증설도 지금보다 캐파를 이제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뭐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 부분도 뭐 나쁘진 않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OLED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OLED는 무엇이냐면 리지드 OLED가 있죠. 딱딱한 말 그대로 딱딱한 OLED 그다음에 플렉서블 OLED 휘어지는 그 두 개를 합친 거죠. 리지드는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위가 이제 글래스로 돼 있고요. 플렉서블은 위가 이제 폴리이미드로 돼 있죠. 그걸 이제 유리 쪽을 글래스 쪽을 굉장히 얇게 식각을 해서 그것도 좀 약간 중간 정도 플렉서블과 리지드 중간 정도 제품인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 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앞으로 뭐 맥북이나 이런 쪽에 미니 뭐 아이패드 미니에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하이브리드 OLED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식각 부분을 100% 캠트로닉스가 담당을 하거든요. 독점으로. 뭐 앞으로 실적은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5년도 예상 실적 한 영업이익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 한 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캠트로닉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 가격 전략도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3만 원 초반선인데 차트를 좀 보니까 32,000원 돌파를 계속 좀 시도하더라고요. 지금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어떻게 잡을까요? 네, 가격 전략 지금 39,900원이라 31,000원을 살짝 깬 듯한 느낌이죠. 일단 최고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긴 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 목표가 한 37,000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약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실적도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해서 37,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파인더 오늘 또 박근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